여러 사회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쥐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등의 폭력을 지칭하는 말인 데이트 폭력.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는데요. 잔혹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2월 정부도 데이트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관련 법안 하나 마련되지 않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폭력 문제가 이어지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적,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는 이른바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아, 이성을 만나는 일이 설레고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돼버린 건지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는 양상부터 좀 볼까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데이트 폭력은 폭언, 협박은 물론 폭행,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 감정적, 정신적, 성적, 물리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데이트 폭력은 교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교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교제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헤어지면 뭐 자살하겠다,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게 정신적인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트 폭력도 있죠? 네, 성적 데이트 폭력은 성교를 강요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인데요. 물리적인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눕히거나 밀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는 일체의 유형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데이트 폭력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형사 입건 건수도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형사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입건 건수는 총 39,899건인데요. 연도별로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3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3년 사이 54.3%나 증가했습니다. 네,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크게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최근 5년간 혐의별 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 및 폭행이 가장 많았고 살인 및 살인 미수도 353건 발생했습니다. 매달 약 6.3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폭력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운데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죄 등 기타 혐의는 2016년 841건에서 1년 새 61% 증가해 2017년 1357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뭐 물론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 여성은 피해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좀 많은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내에서 1년 이상 살아온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시행한 데이트 폭력 피해 상태 조사 결과 무려 88.5%에 해당하는 1,770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중에 흉기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11.6%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절대 단순히 봐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이게 또 어떤 사례가 더 있었습니까? 네, 얼마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한 뒤 밖으로 데려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해서 기절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서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에 나가면 죽는다며
재차 폭행하고 1시간 40여 분간 감금하기도 했는데요.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당한 피해 여성은 눈 주변에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때린 겁니까?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했더니 뼈가 부서질 정도로 때리고 기절까지 시킨 건가요? 네, 또 그런 식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신의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을 내리지 못하게 폭행하고 40여 분간 감금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서 모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남성은 심지어 폭행을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네, 해당 남성은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적용된 혐의에 비해서 너무나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 가해 남성은 제주 시내 모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서 걷어찬 혐의를 받았는데요. 약 열흘 뒤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서 재차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서 헤어질 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끝난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가해자들 행태를 좀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여자친구를 좀 폭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재 여자친구뿐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해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네, 같은 혐의로 처벌받아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 또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남성들. 사실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거죠. 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8,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고요. 데이트 폭력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 수도 1만 245명으로 2017년 1만 303명에 이어서 2년 연속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그래서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붙잡힌 피의자 6,003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95명으로 3.3%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 데이트 폭력하면 한 20대 성인 정도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0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군요. 지난 2016년에는 277명, 2017년에는 315명의 10대 청소년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실상 해마다 전국에서 300명에 가까운 10대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10대들의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례로 좀 알아볼까요? 네, 살펴보면 부산에서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감금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바가 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옷이 벗겨지고 정신을 잃는 등의 증상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강기에 억지로 밀어넣고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 후에도 또다시 폭행한 뒤 감금하고 협박하는 혐의로 구속되었고요. 네. 10대였지만 폭행, 또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을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처벌이 가볍게 내려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반대로 노년층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77세 노인이 자신보다 5살이나 어린 7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건데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강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의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노년층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는데요.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 2016년 전국 경찰서에서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은 결과 6개월간 신고된 데이트 폭력 피해자 5,516명 중 60대 이상이 201명으로 3.6%였는데요. 60대에서 70대 피해자들의 상황상 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노년층 데이트 폭력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는 주변의 관심과 또 적극적인 신고가 정말로 꼭 필요한데요. 단순 협박이나 폭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1월 6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한 남성이 6개월간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고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들까지 모조리 찾아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는데요. 누군가는 살인 피의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피해자 관계로 또 변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8건, 2017년 17건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16건의 데이트 폭력 살인이 발생했고요. 데이트 폭력 살인 미수 사건에서 지난해 26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처벌에 대한 부분도 좀 볼게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두고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벼운 처벌이 좀 내려지는 편인가요? 네,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있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강간하고 돈까지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는데요.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폭행하고 강간하고 돈까지 뺏었는데 징역 2년이라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까? 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도 가해자가 합의한 뒤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아, 아무리 나름의 또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규율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70대 노인의 데이트폭력 사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 2월에 분명히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관련 법 하나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는 범죄 억지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게 없으니 정부의 발표가 의미가 없는 거겠군요. 네, 스토킹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건데요. 데이트 폭력은 특례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뭐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라든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나요? 네, 국회에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등 해당 범죄에 대한 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데이트 폭력 방지 취지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8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된 상태입니다. 네,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좀 무색할 지경인데요. 이게 사실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수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빠른 법안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전이별은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로 인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대인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까지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게 된 만큼 처벌 강화를 비롯해서 많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 기자의 시시각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